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시험 대비 농업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농업직 9급 전공 과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농업직 9급 같은 경우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재배학, 식용작물학 이렇게 5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이 두 과목이 전공 과목이고 이게 우리가 같이 앞으로 다루게 될 과목입니다.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계열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재배학은요, 유전, 환경, 기술 이렇게 커다랗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 교재가, 이 농업적 대학 교재가 출판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출판사가 있어요. H사라고 있는데요. 그 H사 교재의 재배학 책의 내용, 그게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되는 이 재배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직렬 전공 과목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거는 대학 교재 한 권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좁은 특성을 가지고요. 그렇지만 양이 적고 범위가 좁다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범위가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들이 되는데, 이렇게 범위가 좁은 과목의 경우에는요, 한 권을 내가 다 빠삭하게 외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범위가 좁지만 한 권을 다 내 걸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전환경 기술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생물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 이제 유전 6종 이런 것들 다루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유전 파트에서 다뤄지고요. 그리고 6종 방법들, 내가 원하는 질 좋은 식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한다, 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공부를 좀 한 기억이 있다, 이런 분들은 유전 파트가 수월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뭐 생물 같은 거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업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 관련한 부분은요, 토양, 수분, 광, 온도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량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길러야 되냐, 이런 걸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에 좋은 토양 조건, 온도 조건, 광 조건, 수분 조건, 그런 게 어떤 조건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이 환경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파종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뭐 제초와 관련된 방법들,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리고 병충해 관리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이 이 기술 파트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환경 파트의 내용을 열심히 잘 공부를 하고 나서 기술 파트를 수업을 들으시면 기술 파트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파트는 단순 암기가 좀 많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원래는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기술 파트에서는 크게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주로 유전 환경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옛날보다 기술 파트의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파트들을 다 골고루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배학 교재 같은 경우 총 1, 2, 3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제가 이제 H사 대학 교재 내용 한 권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재배학과 관련된 수험서들이 다 그 내용을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험서로 나와 있는 것들, 특히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한 그 단원별 OX 문제,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론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편을 보시면은요. 텍스트 부분에 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기출이 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론편에 이제 컬러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컬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중요한 거구나라고 딱 감 잡을 수 있죠. 그렇게 컬러 표시된 거 먼저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 부분에는 그 이론 바로 왼쪽 텍스트 내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냥 한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기출문제를 또 날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과 이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 방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부분은 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제 그게 제 교재의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1, 2, 3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 2, 3권으로 재배학 교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1, 2권이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이 1권에 유전 환경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2권에 기술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론편, 기출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책이 두꺼우면 가지고 다니시기 힘드시니까 좀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라고 분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권은 기출편입니다. 3권은 기출편, 1, 2권은 이제 이론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론편에도 각 단원별로 단원 이론이 끝나면 OX 문제와 기출 문제가 들어있기는 한데 3권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회차별로 또 따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연도별로, 회차별로 한 번씩 쫙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실 수 있도록, 물론 해설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출편까지 같이 그냥 세트로 해서 이게 이제 한 권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H4 책 기준으로, 대학교재가 나오는 H4 책 기준으로 쌀 생산과학 책과 전작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용작물학이라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밭전자예요, 밭전자. 그래서 밭작물과 관련된 게 전작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쌀생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벼를 어떻게 하면 뭐 잘 기를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 교재가 많이 나오는 그 출판사 기준으로 두 권 내용이고, 최근 들어서는 방통대 교재의 내용이 식용작물학에서 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지고 같이 다루게 될 교재에는요, 쌀생산과학 전작 외에도 방통대 책의 내용들까지도 다 같이 취합이 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용작물학 교재도 역시 1권, 2권, 3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1, 2권이 이론편이고 3권은 기출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편은 재배학책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회차별로 이렇게 기출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1권은 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권이 이제 밭작물과 관련이 된 게 이론편 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한 권으로 전에는 있었는데 좀 두꺼우니까 가지고 다니시기 좀 피곤하시니까 좀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거를 분권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식용작물학 책도 재배학책과 마찬가지로 기출이 된 부분은 이론 텍스트에 다 컬러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 이론서의 오른쪽 날개 부분에는 또 기출 문제가 붙어 있어서 바로 왼쪽에 이론이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그냥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식용작물학 책도 재배학책과 마찬가지로 각 단원별로 OX 문제와 기출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기출편으로 나중에 한번 착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 2, 3권이 그냥 아예 한 세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용자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벼를 잘 기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쌀 수량을 많이 얻을 것인지, 어떻게 쌀을 저장을 해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저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전작은 밭작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리, 밀, 호밀 이런 맹류와 잡곡류들, 옥수수, 수수 이런 잡곡류들, 그리고 두류에 속하는 콩팥, 그리고 서류에 속하는 감자, 고구마 이러한 애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전작, 밭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작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 벼와 관련된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벼의 생김새, 그리고 뭐 이런 밭작물의 생김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 공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를 보고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처음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다 암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재배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식용작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 작물별로 뭐 작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건 따라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것들, 그런 거는 재배학 공부 열심히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가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 총 20문제 중에서요. 총 20문제 중에서 보통 벼와 관련한 문제가 한 6, 7문제 정도. 식용작물학 20문제 중에서 벼와 관련된 게 한 6, 7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밭작물과 관련된 데에서 출제가 되는데 요즘 추세를 본다면 재배학 교재에 있는 내용이 식용작물학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전보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통 한 3, 4문제 정도, 보통 한 6, 7문제, 20문제 중 6, 7문제를 제외하고 나서 한 3, 4문제 정도는 재배학 교재의 내용이 식용작물학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특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이 두 과목은요, 다른 모든 전공 과목들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주 빠삭하게, 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습 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용어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구식 용어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용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우리 이 교재에는 좀 약간 표현 자체가 구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대립종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립종자는 뭐냐면 종자의 크기가, 종자 알갱이가 크면은 그냥 큰 종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대립종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알갱이가 커, 대립종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큰 종자, 작은 종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구식 표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 비전공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용어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 들으시면서 그렇게 용어 설명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그때는 아, 이거 별로 어려운 용어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용어를 보고서 막상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 용어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용어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아, 남들도 하는데 나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까짓 거 뭐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어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 그게
일단 우리 농업직 합격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그냥 다 나중에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 이거는 뭐겠구나 알아서 다 캐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단순 암기도 되게 많아요.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죠. 단순 암기도 당연히 많지만 우리 농업직 과목 같은 경우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농업직 재배학 같은 경우는 내건성과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내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조한 조건에 견디는 성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내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면 내건성 있는 작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막 이러한 것들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이런 수업 시간에도 다루게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조한 조건에서 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물체 몸속에 있는 수분을 좀 안 잃어버려야, 그래야 건조한 조건에서도 말라 죽지 않겠죠. 그러면 건조한 조건에서 말라 죽지 않으려면 내 몸에 들어있는 물을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잎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질 성분,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질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지질이라고 하는 게 덮여 있으면 물이 지질을 뚫고 밖으로 못 나가겠죠. 이런 거는 그냥 지질, 그냥 이거는 뭐 기름하고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질 성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밑에 물이 있다. 이런 조건이랑 위에 지질 성분이 없고 밑에 물이 있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물 위에 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 물이 이 지질을 뚫고 밖으로 잘 못 나가겠죠. 그래서 내건성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잎이 통통해요. 잎이 통통하고 매끈매끈해요. 그 잎이 통통하고 매끈매끈하고 약간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가 왜 그러냐면 잎 위에 지질 성분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래서 건조한 조건에서도 잎 표면에 지질 성분이 밖을 둘러싸고 있음으로써 식물체 잎에 있는 물이 못 날아가게 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주로 건조한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건조한 조건에서 식물들이 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뿌리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 토양이 건조하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가 토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토양에는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토양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하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기다 볼게요. 여기가 토양 표면이에요. 그런데 건조한 조건은 토양이 아주 건조해. 그러면 이런 조건은 물이 아주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건조한 토양 조건에서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 먹으러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특성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심근성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냥 지천에 물이 깔려 있어. 토양 표면 가까운 데에 지하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조건은 어때요? 뿌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천근성. 이렇게 부른다고요. 뿌리가 얕게 안 들어가. 표면 근처에 있어. 이런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깊게 뿌리가 들어가는 그런 성질은 심근성, 지하수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건조한 토양 조건인데, 이런 거 우리가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일이 이런 사항들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단순 암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해둔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사항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 암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과목에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완벽한 습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농업직 과목 기출문제 활용도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출문제는 무조건 다 내 거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활용도가 아마 다른 전공 과목들보다 우리 농업직률이 더 기출 활용도가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이 농업직 전공 과목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쩌다 한번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계산 같은 것도요. 그래서 나는 계산에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직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나는 암기에 진짜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또 도전하시기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적합한 과목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 기출문제가 거의 뭐 우리 농업직 이 시험 과목의 뭐 거의 뭐 80~9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다른 직렬 전공 과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더 공부하는 줄기를 잡기에는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농업직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 전공 과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용 자체가 쉬워요. 다른 전공 과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용 자체가 쉽다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쉽고 기출문제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고득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농업직 전공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든지 어떤 한 가지 현상이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없어요. 내가 공부하기 수월하고 나한테 쉬우면 남들도 공부하기 수월하고 남들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농업직 전공 과목이 뭐가 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확실히 쉬운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이런 거 농업직 선발 인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021년도 국가직 선발 인원은 55명이었어요. 그리고 합격선은 90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응시 인원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국가직 농업직 응시 인원 같은 경우 일반 기준으로 2,578명이었습니다. 2,578명이었습니다. 일반 농업 기준으로요. 그래서 원래 뭐 접수 인원은 이거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접수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9급 응시인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인원은 일반 기준으로 2,578명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508명입니다. 그런데 지방직 합격선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70점이 합격선이고 어떤 지역은 뭐 85점이 합격선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콕 집어서 합격선을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선이 90점입니다. 합격선이 90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공 과목 범위가 좁고 공부하기가 좀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고득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도 남도 누구든지 다 고득점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되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직렬 중에서는 우리 전공과 관련된 직렬 중에서 보면은 전공 과목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계산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어려운 그런 직렬은 전공 과목 내용이 그렇게 어려우면 그런 직렬들은 당연히 커트라인이 낮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낮은 건 또 이유가 있는 거고, 커트라인이 또 높은 것도 역시 이유가 있는 거죠. 커트라인이 높으면은, 아, 이직률 공부는 할 만한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커트라인이 낮으면은 이직률은 전공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발 인원은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직 연관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과 그리고 이제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전공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이 가산점이 5점이 가산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은 가산점이 3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9급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일단 우리 9급 기준으로 기사, 산업기사는 5점이고 기능사는 3점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실용작물학의 5과목을 내가 시험을 보고서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이 80점이다. 그런데 나는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가산점 적용이 되는 게. 그러면 나는 평균이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실용작물학 5과목 시험을 봤는데 평균 80점이에요. 근데 난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점수는 8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산업기사는 전공자여야지 딸 수가 있고요. 비전공자분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 요거 꼭 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가산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1점 가지고서도 당락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둘 다 평균 80점이 맞았는데 A는 가산점이 3점이 있고 난 가산점이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똑같은 점수 맞았어도 A는 83점이 돼서 A가 합격하고 나는 탈락한다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 3점이 굉장히 큰 거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고, 가산점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뒤늦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가산점을 꼭 획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1점도 무시 못해요. 3.5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능사, 특히 뭐 기사, 산업기사는 어차피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취득을 하시는데,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기능사 자격증을 뭘 따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원래 전에는 제가 종자기능사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 실기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기출문제가 많이 쌓인 게 없어서 이 실기에서 많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유기농업기능사를 취득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3점짜리 이거 꼭 준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과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5과목은 이제 9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만약에 국가직 7급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요, PSAT 라고 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영어, 한국사는 검정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은 재배학, 식용작물학, 그리고 토양학, 그리고 생물학 개론,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직 7급 기준인 것이고요. 그럼 이제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PSAT는 안 봐요. 안 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국어, 재배학, 식용작물, 토양학, 생물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국어,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생물 이렇게. 그래서 나는 7급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난 7급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영어와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점수 이거 꼭 준비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농업직 9급을 준비하시면서 농촌 지도사 또는 농업연구사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촌 지도사, 농업연구사 이건 이제 전공하신 분들께서 시험을 보시는데요. 농촌 지도사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과목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에서 3과목 이 중에서. 그런데 보통 재배학, 작물생리학 이거는 이제 공통인 거고요. 토양학, 농촌지도론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3과목 이렇게 경력채용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경력채용 같은 경우는 3과목이라서 과목수가 적으니까 이게 만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촌지도사 경력채용 같은 경우는 3과목 전부 다 100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공하신 분들이 과목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책들을 다 달달 외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다 내가 관련된 내용은 다 이 전공서는 확실하게 내가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가 농촌지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연구사도 있죠. 농업연구사 같은 경우는 뭐 지역별로 선발하는 농업연구사도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뽑는 연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직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뽑는 농업연구사 같은 경우는 농업연구사 같은 경우는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는 이제 검정시험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요.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국어, 한국사 과목 외에 직류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져요. 얘네는 이제 공통인 거예요. 농업연구사 직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3개는 공통이고 직류에 따라서 다 과목이 다른데 작물 직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작물 직류는 분자, 생물학, 재배학, 실험 통계학, 그리고 작물생리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작물직류 기준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는 농업연구사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공부하실 게 좀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재배학 공부를 한다면, 재배학 공부 해두면 굉장히 다양한 시험에 재배학 과목이 들어간다는 거가 아주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강의 계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둘째 주에 우리 이론이 시작이 됩니다. 9월 8일 9월 9일이겠네요. 9월 9일이 목요일이네요. 그죠? 9월 9일 목요일 날 재배학이 개강하고요. 그리고 9월 10일 금요일 그때 시험정문학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농업직 이론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9월 달에 이론이 시작을 해서 원래는 2달 과정으로 이제 이론이 끝나야지 되는데 항상 보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한 10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실강을 진행을 하고 나서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정도가 되면 동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월 중순 정도부터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8주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보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한 10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기출문제와 단원별로 연습 문제 또는 예상 문제 이렇게 부르는 것까지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이론을 듣고서 공부를 하실 때 공부 자체를 처음 시작하시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공 과목이든지 간에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론을 한 번 듣고서는 다 이해가 100% 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이론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론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면서 진짜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3월에 시작이 되는 거 4주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문제 자체를 일부러 제가 좀 어렵게 내서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을 볼 때에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나와서 집에서 풀어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룸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좀 어렵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방직대 모의고사가 6주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4주 진행하고 국가직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6주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 보면 우리가 2022년도 시험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 농업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농업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일단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국가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주로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죠. 지방직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국가직으로 합격을 하셔서 제일 많이 발령이 나는 곳은 어디냐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굉장히 많이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원산지에 관한 지도와 단속 업무, 그리고 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의 농약 수치 검사, 이러한 것들이 국가직으로 합격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발령이 나면 하는 업무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방직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또 주로 많이 보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 직불금 관련된 업무, 이러한 것들을 또 많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농업직 전공 과목은 계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계산이 없고 단순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암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일 좀 추천할 만한 과목이 우리 이 농업직 재배학,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접근하기도 좀 비교적 쉽고 내용 자체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고득점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특성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직보다 단기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하고 단기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직렬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행정직보다 조금 더 일찍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아무래도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행정직렬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기술직렬들이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니까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기술직렬이 조금 더 일찍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를 조금 하고 대충 하고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공자 초시생을 위한 학습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연간관리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실강, 인강, 전과정 지원 패스가 제공이 되고, 네, 그리고 공통과목 수준별 학습관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설명회 참석자는 10% 할인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직원분들께서 닉네임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할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강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강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인강을 들으실 때에 지원 패스, 우리 전공 과목으로만 구성이 된 전공 과목 지원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 지원 패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공 과목 지원 패스는 9월 달에 제가 이론 수업이 개강이 되면 바로 금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 지원 패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좀 기간이 지나면 180일 이렇게 되는 다양하게 기간은 그 시점에 맞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커리를 전체 다 따르길 바라는데 금액이 부담이 된다거나 하시면은 오히려 전공 과목 패스를 들으시면 금액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이제 설명회 때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순공 시간. 사실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답변 드리기가 애매해요. 순공 시간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공 시간을 몇 시간을 해야 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죠. 나한테 맞는 방법이 남한테도 맞으라는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비전공자가 기술직 공무원이 되면 전공자보다 일 처리에 있어서 힘드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합격하고 나서 일은 어차피 다 새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공을 했어도 비전공자여도 어차피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업무 배우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원래부터 사람 자체가 잘 못 받아들여. 그러면 전공자라고 해도 조금 느려지는 거겠고, 원래부터 빠릿빠릿하고 그러면 비전공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이 더 빨리 일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재배학 시험장으로 공부 방법. 저는 항상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당일날 복습하시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이틀 미뤄지면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져요. 시간 지날수록. 그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날 바로 이론서를 펴서 바로바로 복습하시는 거를 꼭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론서에 기출된 부분은 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컬러 표시 안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기술 파트가 전보다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파트에서 파란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파란 표시 되어 있는 거는 먼저 1등으로 보시고 회독을 늘려가시면서 컬러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범위를 넓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출문제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재배학 시험장물학이 2과목은 무조건 고득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공자, 비전공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다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예, 용어 몰라서 좀 생소해서 문제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커리큘럼 다 설명드렸고요. 농업지 컷이 행정주가 비슷해진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취직하기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준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원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행정직렬을 제외하고 기술직렬 중에서 비전공자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농업직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직렬로 좀 유입이 되는 인원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컷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농업직렬, 한직렬만 가지는 특성이 아니고 모든 직렬이 다 앞으로 커트라인이 다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경제사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 준비하는 인원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농업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토양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학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빠삭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사실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 내가 다 알고 가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물론 한두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열심히 보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토양학 같은 경우 물론 저도 전에 토양학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우리 농업직 교재가 많이 출판되는 H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H사라고 하는 거가 전공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향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죠. 향문사에서 토양학 책이 전공서적이 있는데요. 그 전공서적을 활용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몇 과목이 효율적인지 알고 싶다. 이거는 또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자주 안 보면 금방 까먹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하루에 3관호 정도씩은 노트장을 찍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나는 하루에 하나씩 아주 빠삭하게 하는 게 더 나한테 맞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과목만 자꾸 주구장창 공부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시험 과목 개편이 있나요? 시험 과목 개편,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전공 과목은 개편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뭐 농업직 9급이든 7급이든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은 시험 과목이 개편이 돼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몇 문제 출제 되나요?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각 과목당 20문제씩입니다. 예, 그리고 비준공제 단기 합격 가능합니다. 비준공제 단기 합격 가능한 걸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준공제 단기 합격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의 합격수기 이런 거를 보셔도, 학원에 있는 합격수기를 보셔도 비준공제 단기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무조건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단기 합격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직장인인데 하루 3-4시간 정도 투자 가능한데 가능할까요? 3-4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하실 때, 그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계속 딴 생각하면은 꽝이죠. 3-4시간이라고 해도 진짜 집중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합격 컷이 매년 많이 상이한가요? 지방직은 매년 많이 상이하죠. 그런데 국가직은 그냥 뭐 85에서 90점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회독 해야 되냐? 무조건 많이 회독할수록 좋아요. 사실 한 번 볼 때랑 2번 볼 때랑 3번 볼 때랑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회독하시는 게 좋죠. 나는 딱 3번만 보고 들어가야지, 나는 5번만 보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게 아니고요. 무조건 많이 보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전지식 없는 사람, 사전지식 없어도 돼요. 어차피 사전지식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암기할 사항이 많이 있냐? 암기할 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암기할 사항 많이 있는 건 모든 직렬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암기 안 하고 그냥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개강 언제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9일부터 개강됩니다. 2022년도 준비하는데 21년도 책 봐도 되느냐? 우리 농업직 같은 경우는 다른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내용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재작년 책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3권으로 1권, 2권 이론편, 3권 기출편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작년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재작년 책은 그냥 이론편 하나, 기출편 하나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라거나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책이 내용 추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20년도 책으로 22년 수업은 들으시기 힘드시지만 21년도 책을 가지고 22년도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공자 아니면 많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전공자도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지 전공 과목은 비전공자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공, 비전공 이런 거 가지고서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강을 들으면 자습실 제공해주나요? 제공해줍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운데 토익으로 대체 가능하냐고요? 영어 너무 어려운데 토익으로 대체 가능하냐? 9급은 안 돼요. 9급은 토익으로 대체 안 됩니다. 그런데 7급은 검정능력 시험으로 들어가니까 7급은 토익 됩니다. 전공 과목만 따로 살 수 있냐? 전공 과목 패스 있습니다. 전공 과목 패스도 있고요. 전공 과목 단과도 따로 있으니까 전공 과목만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업직 전망? 인원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농업직 인원 같은 경우는 그냥 줄어들은, 사실 요번에 21년도 시험 같은 경우 전보다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뽑는 애는 21년도 선 정도 되겠다 싶고요. 만약에 줄어든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막 확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은 인원을 안 뽑으면 그냥 21년도 인원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집이 필요하다 따로 있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시험이 되기 전에, 시험이 끝나기 전에 모의고사 진행하고 할 즈음에 그때 한번 요약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약 프린트, 전체를 요약한 프린트를 가지고서 빈칸 넣기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약집이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계산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있는데 한두 문제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아예 계산 문제가 없는 해가 훨씬 더 많고요. 예, 행정직은 1년 이상 잡고 하는데 농업직도 1년 이상 잡고 준비하냐? 사실 참 이것도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직렬 같은 경우 열심히 하면 충분히 1년 이상 안 하고 그냥 몇 개월 만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마음가짐에 달린 거죠. 그래서 나는 1년 이상 잡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1년 이상 하시겠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1년 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행정직보다는 경쟁률이 낮으니까 1년 이상 안 잡아도 되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볼 수 있냐?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알고 싶다. 시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말 연초 정도가 되면 그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연말 연초 이때 나오고요. 국가직 시험은 4월 정도에 보는데요. 뭔가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좀 빨라진다거나 하면 3월에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직은 6월 달에 시험 봅니다. 설명에 참석하면 할인 쿠폰 주나요? 예,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거 뭐 닉네임 확인하셔서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보실 것인데요. 제가 항상 설명회 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국가직 시험은 4월달 정도에 보고 지방직 시험은 6월달 정도에 보는데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시험이 다가오면 아, 내가 왜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100%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어직 공무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어, 영어, 국사 먼저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고 전공 과목은 9월에 개강하면 그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했으면 빨리 실행에 옮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